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4월 9일 수요일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장 중인데요. 자, 일단 지수를 먼저 잠깐만 좀 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봉 차트인데 12시 전후부터 또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HLB 주주님들은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HLB와 같은 제약사들, 의약품 쪽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원래는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추후에 의약품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불거지게 되면서 오전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에 내용이 나온 게 뭡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관세가 발효되는 건 언제예요? 바로 오늘 9일입니다. 9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시 1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입니까? 38분이잖아요. 발효가 됐죠? 자, 그래서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이렇게 풀로 다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한국은 25% 관세 발효됐고요. 중국은 오히려 더 커졌죠. 서로 지금 티키타카하면서 맞짱 뜨다가 104%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분노 게이지도 아니고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관세가 100%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요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한 번 지금 출렁이고 있어요. 끝도 없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 기준으로 했을 때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제가 문자를 또 보내드렸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댓글에 수신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오랜만에 HLB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오전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HLB 특이사항 코멘트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드렸고, 문자를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HLB 집중관리 솔루션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도 재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는 추후에 HLB 실제 매매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돼서 발송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보시면 HLB 집중관리 솔루션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설문 다시 한 번씩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문자를 발송해버리면 이거는 스팸이 되는 겁니다. 스팸. 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설문을 작성하셨다라는 거는 동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실제로 정보가 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못 받아봤다 하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HLB 집중관리 및 솔루션 신청 꼭 한 번씩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문자를 못 받았다, 다시 꼭 한 번씩 설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장 먼저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HLB 조금 찝찝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저렴한 위치까지 온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BR 기준으로 했을 때 0.8배수 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0.7 몇 이렇게 해서 0.8배 이하로 떨어지면요, 여기서는 백발백중 다 수익 났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오르느냐,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오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PBR 0.8배 이하는요 거의 뭐 과학과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눈 감고 질러야 되는 가격대예요.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97년도 IMF 외환 위기 때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가지고 정책들이 바뀌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이 되면서 살아남을 기업들만 살아나고 그렇게 빚을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우리가 또 지금 이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2000년에서 2001년 때 이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닷컴 버블, IT 버블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2년에서 2003년도 요때 이제 시장이 바짝 엄청나게 폭등하죠. 이때 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카드 사태, 연쇄부도가 있었잖아요. 그쵸? 카드 대란이 있었고 이때도 사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버리고 경기를 부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올 때 있죠. 이때가 우리나라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가지고 부동산 폭등하고 금리는 똥값이고 이게 너무 경기가 과열되니까 2006년도에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버블이 터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폭락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당시에 08년도 때 한참 저점일 때 2009년도 초반 2009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28.4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을 해서 돈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대폭등을 보이죠. 이때 자동차, 화학, 정유, 차화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고 2011년도에 다시 조금 주저앉아요. 이때는 뭐였어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한 급락이 좀 나왔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큰 치명타는 아니었습니다. 요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 중후반부터 2016년 말까지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이때는요, 정책도 없어, 금리 변동도 크지 않아, 기업들의 실적들도 고만고만해. 그러다 보니까는 박스피에 장기간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한 번 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었던 게 코스피를 2000을 넘어서면서 대폭등을 보였던 2017년도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재정은 그대로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부양책 없이 건전하게 상승하던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를 보여줬던 5,739억 달러를 기록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정말 미친 실적을 보여줬었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IDC. 이 ID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때였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한 번 더 크게 도약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해였죠. 그러다가 이게 해결되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게 됐고 코로나로 두드러 맞았을 때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또 풀었는지 아십니까? 2008년도 때 건국 이래 사상 최대로 28조 원을 풀었다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67조로 한 번 더 건국 이래 최대 금액을 풀어줍니다. 돈을 이렇게나 많이 풀어버리니까는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게 이상하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하죠. 금리도 똥값이니까 부동산도 급등해, 주식도 급등해, 다들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는 지수가 몇 배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인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버블이라는 건 항상 생겨요. 근데 버블이 터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경기 부양책을 펼쳤고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됐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 어때요?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향 안정화 진행 중이고요. 기업들의 실적 어때요? 대한민국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경을 봐야 되겠죠. 재정정책, 돈을 얼마큼 풀어줄 것이냐. 독일이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갔거든요. 독일이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로 대략적으로 800에서 900조 원 정도의 돈을 풀어줬습니다. 독일 정부가. 그래서 인프라 투자해라, 국방비에 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부으면서 독일 증시가 신고가를 갔던 거고, 일본도 6월 달에 정책 하나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초대형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3월 달에 이구안신이 있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22조 원 정도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는 35조 원 정도를 추경 예산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돈이 풀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금리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들의 실적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다 돈까지 풀어준답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죠? 이런 반등 쉽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여기 200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다고요. 빠진 거 무섭지.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쵸?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 여기. 아랫꼬리. 여기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얼마큼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그럼 지금 어디예요? 여기 와 있죠? 어디가 저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저점만큼의 가치 있는, 이런 저점만큼의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구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려질 그림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는 건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가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100억이 있어요. 누가 부자예요? 둘 다 부자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억밖에 없어요. 누가 부자예요? 제가 부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LB로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약품 쪽으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거,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던 게 뭐였어요? 리보세람이 또 중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연매출 1조 원이나 나오는 블록버스터급 약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리보와 캄렐리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 CMC도 항서제약 쪽으로 계속 태클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옵디보와 여보이가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주요 경쟁사인데 이 옵디보 여보이는 어디 거예요? 미국의 BMS 겁니다. 자,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이 옵디보 여보이 대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막 몇 배의 데이터가 좋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더 좋은 것도 맞고 리스크도 더 적은 것도 맞지만 리보와 캄렐리가 데이터상으로는 전 세계 간암 신약 중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좋을지는 몰라도 압도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쵸? 물론 우리가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이 높은 약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냉정하게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를 돈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 돈을 중국 기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나을까요? 심지어 데이터가 엄청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면 제가 트럼프라면 중국 쪽으로 돈 안 줍니다. 주더라도 그냥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디보 여보이는 지금 이번 달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임상 결과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네가 먼저 승인을 받고 얘네가 뒤따라가게 해버리면 로비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고 경쟁력도 얘네가 처음에 독점하듯이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FDA 측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걸 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잖아요. 지금 항서에 CMC가 경미한 지적사항이라 해놓고서 통과도 안 시켜주고 보완 안 됐다 그러고 시간만 끌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왜 시간을 끌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현재 정세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냥 HLB가 내용이 어떻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이 어떻습니다. 이것만 보고 접견하기보다도 시장 상황과 또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든 걸 같이 통틀어 보면서 컨택을 해야 그래야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직접 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해드릴 거고 또 맞춤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찌됐건 저는 그래도 HLB가 곧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HLB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컨트롤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타점적인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설문 한 번씩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건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스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거다.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내용을 보내드리죠. 그래야 그게 정보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장 전문가가 무료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도 너무 보람되고 여러분들께 또 큰 행운이 될 수 있겠죠? 한 번씩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 문자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설문 한 번씩만 지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